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양, 성북동, 권대감댁. 촛불이 흔들리는 대청마루에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었다. 23세 젊은 별당마님 유한설. 아버님, 저는 아무 잘못도. 잘못이 없다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5해. 우리 아들이 24세 건강한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관상가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청상살이 있다고. 남편을 해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흉한살이라고. 아버님, 제발. 유한설은 새 살배기 아들 한수를 품에 꼭 안으려 했다. 하지만 유모가 아이를 빼앗아갔다. 엄마, 엄마. 한수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한수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너 같은 청상살 여인이 키울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하인들이 던진 보따리.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지만 품속에 친정어머님이 챙겨준 작은 금패물 주머니를 간직한 채 집에서 쫓겨났다. 유한설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날의 억울한 누명이 27년 후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할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한양 성북동 권대감댁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다. 한수야, 아버지가 또 높이 들어올려주마. 권정호는 24세 젊은 나이에 대과에 급제해 한성부 주서를 지내고 있었다. 아내 유한설과의 사랑은 날로 깊어만 갔다. 서방님,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그럼 오늘 판윤대감께 칭찬을 들었소. 곧 승진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런데 한설은 요즘 몸이 이상했다. 달거리가 한 달째 없었다. 입맛도 변했다. 혹시 또 아이를...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님, 서방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안색이. 한설이 대청으로 나서자 정호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서방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십니까? 괜찮소. 며칠 전부터 조금 몸이 불편했을 뿐.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의원들이 번갈아 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설은 밤낮 없이 남편을 간병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남편 걱정에 자신의 몸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병이 든 지 보름째 되는 밤, 부인, 내가 만약 무슨 말씀을... 정호는 간신히 눈을 뜨고 한설의 손을 잡았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한수를 잘 키워주시오. 서방님, 하지만 조심하시오. 어머니께서 부인을 곱게 보지 않으시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24, 너무나 젊은 나이에 권정호는 눈을 감았다. 장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 박 씨가 한설을 안채로 불렀다. 며느리야. 예, 어머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아들이 혼인 전에는 그렇게 건강했거늘 너와 혼인한 지 5해 만에 이리 허망이 갔느냐. 한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 24세 건장한 사내가 갑자기 죽는 것은 아내의 살이 세기 때문이라고. 며칠 뒤 시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이름난 관상가가 찾아왔다. 관상가는 한설의 얼굴을 오래 살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부인은 청상살이 강하옵니다. 청상살이라니. 남편을 해하는 살기가 있어 함께 사는 남정네는 모두 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운세마저 기울게 하는 흉한 관상이오. 순간 대청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의 기둥이 더 기울 수는 없다. 한수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이 두고 갈 것이고 너는 이 집을 떠나거라. 아버님, 제 아들을 두고 가라시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한설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달거리가 2달째 없고 입덧 기운이 분명했다. 아이를 가졌구나. 임신 사실을 말하면 시댁에서 이 아이까지
빼앗을 것이 분명했다. 한설은 입을 다물기로 했다. 한양에서 친정 안동까지는 먼 길이었다. 임신한 몸으로 걷기에는 너무도 험난했다. 며칠을 걸어 문경세제에 이르렀을 때 한설의 기력은 바닥나 있었다. 아가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배를 쓰다듬으며 흐느끼던 한설은 안개에 자욱한 고갯마루에서 쓰러졌다. 그때 고갯길 아래서 집신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럴 수가. 25 남짓의 젊은 사내가 달려와 한설의 맥을 짚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십시오. 홀몸이 아니십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소이다. 한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찌 아시오? 저는 김유선이라 합니다. 양주목 김자수댁 태생으로 전국의 명당을 찾아다니는 직관입니다. 유선은 한설을 주막으로 데려가 보살폈다. 마님, 그 관상가의 말은 큰 오해입니다. 선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관상입니다. 유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마님의 관상을 자세히 보니 청상살이 조금 있지만 크게 보면 대귀부인의 상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마님의 살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마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 부인, 제가 아는 곳에 매우 특별한 명당이 있습니다. 유선은 한설을 문경의 한 산기슭으로 데려갔다. 보십시오, 마님. 저 산세를 정말 신비로운 곳이었다. 청룡이 백호를 감싸고 주작이 현무를 바라보는 사신사가 완벽한 대명당입니다. 특히 여인의 애군을 완전히 해소하고 후손 대대로 귀인이 나올 터입니다. 마님, 그 명당에서 아이를 낳으시면 그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님의 모든 애군도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곳입니까? 저는 전국을 돌며 명당을 찾는 직관입니다. 한양 양반들도 저를 찾아 명당을 부탁합니다. 그런 제가 3년 만에 찾은 천하명당을 마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설은 친정어머니가 준 금부치를 팔아 그 명당 터를 샀다. 유선은 직접 집터의 방향과 위치를 정했다. 대문은 정남향으로, 안채는 동남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당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젯밤 꿈에 흰학 2마리가 이 터에 내려앉더니 춤을 추더라. 공사 시작한 후로 딱 필요할 때만 비가 내리네. 저 터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유선의 도움으로 집을 지은 지 몇 달 후 한설은 해산했다. 자네아이옵니다. 산파의 외침에 한설은 눈물을 흘렸다. 한결이라 하자.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유선은 아기를 보며 감탄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관상입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또렷하며 귀가 크고 코가 반듯하니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옵니다. 한결은 총명하게 자라났다. 유선은 전국의 양반가들로부터 명당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바쁜 나날을 보냈다. 문경의 김유선 집안은 천하의 명당을 찾는 눈이 있다더라. 유선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문경에 들러 한설과 한결을 보살폈다. 한설은 친정에서 배운 서예와 그림 실력으로 작품을 그렸고 유선이 작품을 보고는 감탄을 하고 한양에 가져가 팔아주었다. 양반가의 호평을 받으며 큰 금액에 팔렸다. 그들 사이에는 깊은 정이 생겼다. 어느 날 밤 한결이 잠든 후 유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설 마님, 저는 18배 혼인했지만 아내가 난산으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원통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20살의 집을 나와 방랑하다 스승을 만나 풍수와 직관 일을 배웠습니다. 유선이 한설의 손을 잡았다. 저희가 정식으로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결이를 제 친아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설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마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결이에게도 제 부모님께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가 결이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겠습니다. 직원님, 하지만 진실은
마님, 저에게 한결은 진짜 아들과 다름없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앞두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낯선 사내 둘이 문경마을에 나타났다. 이 근처에 유한설이라는 여인이 산다고 들었는데 그 여인에게 5살쯤 된 사내아이가 있다던데. 한설과 유선은 긴장했다. 건대감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일로 왔대? 한설마님의 옛 시댁에서 온 사람들이라던데. 시댁 사람들은 한설의 집을 찾아왔다. 별당마님, 오래간만입니다. 건대감댁의 청직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마님께서 권대감댁을 떠날 때 아이를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지. 한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권씨 집안의 핏줄이 아닌가 싶어. 바로 그때 유선이 나섰다. 무슨 무례한 말씀이오. 유선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이 아이는 내 친아들이오. 이미 양주목 김씨 가문의 족보에도 올라 있소. 하지만 당신네가 한설 마님을 청상살이라 하여 쫓아낸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네 집안과는 남남이 되었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핏줄 타령이오? 유선은 책장에서 족보책을 꺼냈다. 이것이 김씨 가문의 족보책이오. 김한결, 제 친아들로 기록되어 있소. 청지기는 당황했다. 하지만 아이의 나이가 내가 한설 마님을 처음 만난 것이 6년 전이오. 그때 이미 마님은 홀로 계셨고 우리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소. 유선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이신 양주목 김좌수께서도 이 혼인을 허락하셨소. 김씨 가문은 유서 깊은 양반가요. 그런데 당신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혈통을 의심하는 것이오? 청지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유선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전국의 명당을 잡아주는 직관인 것 아시오? 한양의 대감들도 나를 찾소. 그런 내가 혈통도 모르는 아이를 내 아들로 삼을 것 같소? 청지기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한설은 유선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 이제 아무도 우리 가족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선과 한설은 문경에서 혼례를 올렸다. 한결은 작은 도포를 입고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한결은 유선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여겼다. 세월이 흘러 한결은 15이 되었다. 문경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는 수재가 되었다. 역시 명당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르구나. 김지관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한결은 18세의 소가 장원 22살의 대과에 급제했다. 마님, 한결도련님이 대과에 급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한설과 유선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한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첫째 아들은 한수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부인, 걱정 마십시오. 제가 본 관상으로는 한수도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 모두 귀한 상을 타고났을 것입니다. 건대감댁에서 자란 한수는 조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나에게 왜 어머니 기억이 없을까? 한수는 자신을 키운 늙은 유모에게 자주 물었지만 유모는 입을 다물었다. 도련님,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도 학문의 두각을 나타내어 25세 문과에 급제했다. 사관원 정원으로 일하며 조정의 인정을 받았다. 혼인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한수가 30이 되던 해 늙은 유모가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도련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모.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어머님께서
청상살이라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문경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혼하여 아들과 함께 잘 사신다고. 그럼 그 아들은 아마도 도련님과는 아버지가 다른 배다른 동생일 것입니다. 유모가 세상을 떠난 후 한수는 며칠 동안 고뇌했다. 어머니 살아계셨다니.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았구나. 죄책감과 그리움이 밀려왔다. 마침내 한수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찾아뵙겠다. 한수는 사간원에 며칠간의 휴가를 내고 문경으로 향했다. 27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를 찾는 길이었다.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머니는 나를 기억하실까?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문경에 도착한 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한설에 대해 물었다. 유한설 마님이라면 문경고을 현령댁 맞아 김직관댁 마님 말씀이시오? 저기 기와집에 계시오. 그 댁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지관님은 명당을 잘 잡기로 유명하고 마님은 글씨와 그림에 능하시며 아드님은 대과에 급제하셨지요. 한수는 기와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저 안에 어머니가 계시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다. 순간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7년이 지났지만 가슴 깊이 어렴풋이 남아있던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유한설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한수야, 우리 한수구나. 어머니. 모자는 대문 앞에서 끌어안고 울었다. 27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수야, 정말 우리 수가 맞느냐? 어머니. 한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미안하다.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설은 한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마침 유선과 한결도 집에 있었다. 한결은 문경현령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결아, 이 선비가 바로 내가 시댁에 두고 온 아들 한수다. 한결은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형님 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이구나.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아버지를 두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다른 형제였다. 그날 밤 가족들은 대청에 둘러앉아 지난 27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한수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모두 어미 팔자가 기구해서. 한결이 말했다. 형님, 어머니께서 늘 형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밤마다 형님 이름을 부르시며 우시는 걸 봤어요. 동생, 고맙다. 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유선도 한수에게 말했다. 한수야, 너와 한결은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다. 나는 한결의 아버지이지만 이제 너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며칠을 함께 지내며 두 형제는 가까워졌다. 한수는 한결에게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셔줘서 고맙다. 내가 못다한 효도를 내가 대신해 준 것 같다. 한결도 대답했다. 형님이야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자랐는데 형님은 어머니 그리움을 혼자 견뎌내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부모님을 모시죠. 한수도 유선에게 깊이 절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시니 저에게도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내 큰아들아. 어머니, 제가 사간원 정원을 맡고 있어 한양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한수야. 내 직분이 중요하니 한양에서 나라를 위해 힘써라. 하지만 틈만 나면 문경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이곳이 제게는 진짜 고향입니다. 한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어머니. 한수는
품에서 두툼한 보자기를 꺼냈다. 제가 일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몫입니다. 수야, 그럴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동안 효도 못한 제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한수가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다. 권 정원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더라. 문경에서 재혼해 아들까지 낳고 잘 살고 계신다지. 이 소문은 곧 건대감 집안에 전해졌다. 건대감의 동생이자 한수의 작은 할아버지인 권진사가 크게 화를 냈다. 뭐라고? 그 계집이 우리 집안의 핏줄을 또 낳아 키우고 있다고? 예. 그 아이가 벌써 대과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안 되지. 우리 집안의 적장자 혈통이 천한 직관과 섞여서야 되겠느냐. 권진사는 몇 명의 하인과 함께 문경으로 향했다. 유안서를 내놓아라. 권진사 일행이 한설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유선이 나왔다. 누구시오? 나는 한양의 권진사요. 한수의 작은 할아버지요. 권진사가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유안설, 내가 우리 집안의 핏줄을 숨겨 키웠다며. 한설이 나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 키운 거지. 그건 그 아이는 우리 권씨 집안의 적장자 혈통이다. 당장 그 아이를 내놓아라. 바로 그때 현령복장을 한 한결이 나타났다. 노인장, 여기 와서 무슨 행패요? 권진사가 한결을 보더니 눈을 부라렸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나는 이고을 현령 김한결이요. 김씨 가문의 아들이니 더 이상 생태를 쓰면 관가에 가서 정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거짓말. 내 나이를 보면 내 어미가 우리 집에서 쫓겨난 시기와 딱 맞아떨어진다. 권진사가 소리쳤다. 너는 우리 권씨의 핏줄이다. 지금 당장 우리를 따라가서 권씨 족보에 올라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유선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네가 제 아내를 청상살이라고 몰아쫓아낸 것이 27년 전이오. 그때 한결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오. 증거가 있소? 권진사가 비웃었다. 증거? 여기 있소. 유선이 서고에서 족보책을 꺼냈다. 이것이 양주목 김씨 가문의 족보요. 한결은 김씨로 정식 등재되어 있소. 족보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무슨 무례한.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간 잘 계셨습니까? 한수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말했다. 우연히도 한양에서 한설의 생신일에 맞추어 휴가를 내어온 것이었다. 한수야, 잘 왔다. 권진사가 반가워했다. 내 동생이 사실은 우리 권씨 집안의 핏줄이란다. 그러니 내 동생으로 권가 족보에 올려야 한다. 작은 할아버지, 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결은 제 배다른 동생입니다. 권가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뭐라고? 어머니께서 시댁에서 쫓겨나신 것은 제가 3살 때입니다. 하지만 한결은 그로부터 2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한수는 거짓말을 했다. 동생과 어머니를 쓸데없는 논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수야, 내가 네 어미의 편을. 작은 할아버지, 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희 어머니를 청상살이라 몰아쫓아낸 것은 당신네였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한수야, 한결은 김유선 어르신의 친아들이며 저희 배다른 형제입니다. 저는 사간원 정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권진사는 할 말을 잃었다. 한양의 관직에 있는 한수가 이렇게 나오니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좋다. 하지만 너도 우리 권씨의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권진사는 허탈하게 돌아갔다. 권진사 일행이 떠난 후 한설은 한수를 끌어안았다. 수야, 고맙다.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어머니, 괜찮습니다. 한결은 제 동생입니다. 어떤 혈연보다도 소중한 제 동생입니다. 한결도 눈물을 흘렸다. 형님, 결아, 우리는 진짜 형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위기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다. 한수는 한양에서 사간원 정원으로, 후에는 이조참판까지 올랐다. 한결은
문경현령을 지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참의가 되었다. 두 아들이 모두 고위직에 오르자 유한설과 유선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다. 청상살이라던 그 여인이 두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니. 김지관이 잡아준 명당의 효험이 정말 대단하다. 특히 유선의 직관으로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김지관이 잡아준 터는 모두 귀인이 나온다더라. 한양의 이조참판과 예조참의가 모두 그 집안 아들들이라지. 전국의 양반가들이 유선을 찾아왔다. 한설의 그림과 글씨도 유명해졌다. 한결도 혼인하여 자녀를 낳았다. 유한설은 손자, 손녀들을 안으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그건 말이다. 한설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가 가장 힘들 때 너희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단다. 그리고 이 명당에서 너희 아버지가 태어났지. 명당이 정말 있나요? 있단다. 하지만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라 한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명당이지. 유한설은 75가지 장수하며 증손자까지 보는 복을 누렸다. 유선은 70을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했다. 두 아들은 모두 벼슬에서 물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며 문경에서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한설의 몸이 불편해졌다. 어머니, 한수와 한결이 급히 달려왔다. 의원이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대안이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다. 임종을 앞두고 한설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수야, 결아. 네, 어머니. 두 아들이 병상 곁에 무릎을 꿇었다. 유선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다. 한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야, 결아. 사실 너희는 배다른 형제가 아니다. 어머니, 무슨... 너희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형제다. 순간 대청은 정적에 휩싸였다. 한수와 한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결아, 내 친아버지는 유선어른이 아니라 한수의 아버지인 권정호다. 어머니, 한결이 충격으로 외쳤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살던 건 미안하다, 결아. 한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건대감댁에서 쫓겨날 때 내가 뱃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너까지 빼앗을까 봐 숨겼단다. 그리고 유선어른과 혼인한 후에도 내가 혼란스러워할까 봐 유선어른을 친아버지라고 했단다. 유선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한결이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한결이 유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유선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고 내가 직접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한수와 한결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님, 우리가 진짜 친형제였다니. 결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구나. 피는 속일 수 없는가 보다. 두 형제는 끌어안고 울었다. 한설이 계속 말했다. 수야, 결아. 너희는 같은 피를 나눈 친형제다. 하지만 유선어른도 너희의 진짜 아버지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아버지인 것이다. 어머니,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거라. 한설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또 사람의 운명은 사주 관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노력이 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한설이 유선을 바라보았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와 결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부인도 저에게 진정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유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아들도 행복한 삶도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유한설은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가족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였다. 어머니, 부인, 통곡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유언설의 장례는 문경에서 가장 성대한 장례 중 하나였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청상살에서 시작해서 복부인으로 마친 분이며 두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운 위대한 어머니였다. 유한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유선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수와 한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보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명당을 찾아주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다. 유한설이 그린 그림들은 가보로 전해져 후손들이 소중히 보관했다. 당의 기운이 아니라 사랑의 기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명당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갈 것입니다.